화순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군민과 함께 화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문행주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문화를 주도하시겠다는 그런 문화를 포커스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큰 틀로 보면은 토건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GNP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GNP 3만 불 시대가 갖는 의미는 이제 지금까지 토목 건설을 통해서 하드웨어 중심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후보가 휴식 있는 삶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국민들도 지금까지 경제 건설에 집중해왔던 역량을 문화적으로 향유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은 일단 광주에서 10분 거리에 150만의 배우 어찌 보면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화순 자체가 내륙 도시로서 그런 정도 품격 있는 문화적인 어떤 향유가 가능한 그런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는 그런 문화적 기반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경제 건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충분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법론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복지정책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 노령화를 대비한 그런 복지, 또 생산적인 복지, 또 건강복지, 문화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요. 제가 금방 모두에 얘기한 내용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우선 문화적으로 좀 융성한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융성해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충분하게 어떤 인생을 좀 즐기고 좀 누리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최근에 뭐 화순 시네마라는 영화관도 생기고, 또 지금 석봉미술관이라고 사설 미술관도 조성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충분하게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에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골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문명으로부터 어떤 소외, 문화적 소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나 조울증 뭐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또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충분하게 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군 단위를 보면은 밤에는 도시로 나가기가 일수거든요. 네. 안에서는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밤이 좀 깜깜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젊은 사람들도 밤에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이 또 생성이 맞습니다. 되나요? 예. 우리 이제 화순에 아마 전남대 의대가 이전에 오면은 화순이 상당히 이제 젊은 청년 도시가 될 겁니다. 그들이 다시 여기서 광주로 나가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은 그냥 단순한 2차적 소비도시가 되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군에서 직접 생산과 소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젊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즐기고 여기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 이런 것들 만들고, 스포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스포츠 시설, 근린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공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까지도 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산과 소비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원스톱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간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술관도 만들고 있고 또 영화관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려면 광주로 너리째를 넘어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만족감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는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자긍심,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금까지 역사, 우리 지역의 인물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 이름 붙이자면 뭐 역사 문화 공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순 군민, 요즘에 우리 뭐 구충곤 군수 후보께서 뭐 화순 사는 자부심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하고 계시는데, 화순 군민들이다. 나는 화순 군민이다. 나는 화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기 정체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화순은 역사적으로도 근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격동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네. 화순하면은 사실 문화적인 거나 뭐 관광적인 기본적인 자원, 자연 자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역사적인 인물, 뭐 대표적인 분 있을까요? 우리 화순에 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얼른 뭐 소개할 수 있는, 특히 우리 화순에 이제 문인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화순에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홍남순 변호사 이런 분들도 화순에 어찌 보면 의로운 역사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고, 또 이제 조금 과거로 넘어가면은 우리 최경혜 장군도 어찌 보면은 화순 군민들의 어떤 의의를 위해서 그 창의를 하고 그런 인물들의 우리 화순군의 군민들의 어떤 그 역사적 정체성을 그 만들어준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문인으로 치더라도 뭐 우리 문병란 시인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삶에 어찌 보면은 아주 리얼리티가 넘치는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정체감,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형상화를 잘 해낸 그런 훌륭한 시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순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역사나 어떤 시대에도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도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는데요. 화순은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농업 분야 어떻게 또 생산성을 키우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이제 거의 농업이,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주체에서 상당히 대상화돼 버리고 객체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시골에 가보면 거의 고령화돼 가지고 농사를 직접 생산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극히 제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은 이 준비를 안 하면 모든 우리 농경지가 묵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농협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만이나 되는 소비자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근교 농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작물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한다든가 첨단화된 어떤 농업을 통해서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이런 광주에 살고 있는 150만에 되는 배우 소비자들한테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곡에 있는 로컬푸드라는 이런 그 소비자와 생산자를 바로 직거래 시켜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는 지금 특히 이제 축산 분야, 좀 소득이 높은 축산 분야나 시설 원예 이런 부분에서 20, 30대 2세대 승계농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승계농들을 좀 집중 육성해 가지고 화순군의 농업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젊은 농업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과거에 우리들이 뭐 인재라는 개념을 자꾸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재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인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문화도 창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떠버릴, 우리 지역에서 떠나서 타향에서 뭐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보다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인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를 건설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들이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이 또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많이 모여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장학금도 주고 인재 육성 지원도 하면은 그만큼 화순이 더 젊어지고 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농업인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이 부분에 또 2세대, 3세대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정책 어떤 거 있을까요? 이 교육 문제만 얘기하면 좀 착잡해지는데요. 우선 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린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인지 엄청나게 의구심이 들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방 정부가 교육을 끊임없이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아주 이걸 전변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제 농촌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어떤 충분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농촌 지역은 고교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을 해서 시골에까지 내려와서 경제적인 어떤 자급도 힘든데 교육에 드는 비용까지 2중, 3중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2세대, 3세대도 계속 생겨날 텐데요. 그러면 화순군의 교육 정책도 좀 어떻게 탄탄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강남 따라잡기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문학교 보내는 것, 이것이 오로지 모든 학부모들의 욕심이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화순도 마찬가지고 저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모두 서울대, 연고대, 이른바 스카이를 보내고 또 해외 유학을 시켜서 전부 다 고급 연구원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천편일률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낼 다양한 인재와 또 공급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인재는 서울대 가는 사람이 꼭 인재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을 책임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필요한 인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업 중심에서 농업은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생물의학 산업을 좀 더 고도로 발달시켜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이 가려고 하는 길이니까 예컨대 우리 지역의 어떤 거기에 걸맞는 마이스터를 생산하는 것, 예를 들면은 생물의학 관련 마이스터 학교를 만든다든가 또 기존에 있는 우리 화순에 있는 기과고나 이런데 그런 어떤 그 과를 신설을 해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이제는 화순에서 성장해서 화순에서 떠나지 않고 화순에서 취업하고
또 화순에 그 사람들이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화순의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군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혹시 대책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도의원 신분인 저에게 사실 인류사적인 문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저도 하나의 고민의 테마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 따른 현답을 내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인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미래적 고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끊임없이 돈만 밝히고 소위 말하는 천박한 어떤 자본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경시하고 삶의 오밀조밀한 재미를 오히려 거세해버린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3만 불 시대에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모든 인류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냥 더 잘 살자, 더 잘 살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 하는 데 대한 무게중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여유가 있어지면은 2세대에게도 내가 내 삶을 승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류의 재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의원 신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자꾸 우리 지역 문화를 우리 지역을 젊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원 8년을 보내고 도의원 4년을 합 12년의 지방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야 할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화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지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화순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집중점들을 발견하고 우리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혼란과 또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립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는데 이제 군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힘을 모아서 화순의 어떤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순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순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행복한 화순이 무엇인가 좀 더 고민하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지지해 주시고 도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4년 동안 잘 마감해서 정말로 화순군을 내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특별 대담이 후보자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